안개는 짙게 깔려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리서 깜빡였다. 버려진 공장지대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소녀, 민지애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낡고 헐렁한 후드티와 해진 청바지는 그녀의 여윈 몸을 가려주지 못했다. 1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깡마른 어깨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빛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고요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그림자들 속에서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주변의 모든 혼돈을 흡수하는 듯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를 애워싼 것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번뜩이는 맹렬한 눈빛들이었다. 14마리의 shepherd견.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과 송곳니를 드러낸 채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녀의 목덜미를 물어뜯을듯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녀석들의 거친 숨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갈랐고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다. 녀석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젊은 남자. 강철이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가죽 재킷과 비열한 미소는 그의 오만한 성격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회의원 강태진의 아들인 그는 이 도시의 어두운 구석을 지배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의 뒤로는 덩치 큰 사내들 몇 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혜가 겁에 질려 울부짖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오이, 민지애. 강철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을까? 너 같은 게 이런 곳에 올 만한 배짱이 있었나?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강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체념도 없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그를 투명한 유리벽 너머의 곤충처럼 바라보는 듯했다. 이 태도는 강철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여태껏 자신의 위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본 적이 없었다. 특히나 이토록 나약해 보이는 소녀가 감히 자신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그의 안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알아. 내깟 것들이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강철은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핏줄이 붉어졌다. 오늘은 네가 아주 큰 실수를 한 날이 될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알량한 정의감. 오늘 아주 박살 내줄 테니까. 강철은 손짓했다. 14마리의 shepherd견들이 일제히 지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녀석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고 날카로운 이빨은 달빛 아래 번뜩였다. 공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혜의 심장을 꿰뚫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마치 수천 년 된 바위처럼 견고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폐 속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 들어찼다. 그녀의 눈은 shepherd견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녀석들의 분노, 공격성,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복종심과 본능적인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들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투명한 책을 읽듯이. 그리고 그때였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 지혜가 움직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모두는 그녀가 항복하거나 무기를 꺼내거나 최소한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손을 들어 올렸다. 아주 천천히, 마치 무대 위에서 느린 동작으로 춤을 추는 발레리나처럼.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공중에서 원을 그렸다. 손바닥은 위를 향했고 손가락들은 부드럽게 펴졌다. 마치 햇빛을 맞이하는 어린 새싹처럼. 그녀의 손짓은 너무나 미미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강철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지? 무용이라도 하는 건가? 하하하하하. 그의 덩치 큰 부하들도 낄낄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웃음소리는 일제히 끊겼다. 놀랍게도 으르렁거리던 딸마리의 shepherd견들이 일제히 멈칫했다. 녀석들의 근육은 아직 팽팽했지만 그 맹렬했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돌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른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녀석들은 더 이상 지혜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그녀의 손짓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그들의 으르렁거림은 낮은 울림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몇몇 녀석들은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했다. 강철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이 키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맹견들이 눈앞의 소녀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소리쳤다. 뭐야, 녀석들 공격해 어서. 하지만 녀석들은 그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지혜의 손짓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지혜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손을 내렸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4마리의 shepherd견들이 일제히 지혜의 발치에 엎드린 것이다. 녀석들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마치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지혜의 주변을 빙 둘러 앉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격성이 없었다. 대신 깊은 존경과 맹목적인 복종심이 가득했다. 녀석들은 고개를 들어 지혜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콧구멍에서는 더 이상 위협적인 김이 아니라 평온한 숨결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오랜 주인을 만난 충견들처럼 그들은 지혜의 주변을 애워싸고 웅크렸다. 강철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광경은 변하지 않았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부하들 또한 입을 다문 채 눈을 크게 뜨고 이 기이한 장면에 경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14마리의 맹견들이 감히 자신들의 주인에게조차 보이지 않던 맹목적인 복종심을 저 어린 소녀에게 바치고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shepherd견들에게 둘러싸인 채 강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승리감과 함께 깊은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는 듯이. 그녀는 강철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연결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갑자기 지혜의 입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새의 지저김 같기도 한, 하지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shepherd견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부드럽고 일사불란했다. 녀석들은 강철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으르렁거림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지혜의 침묵의 명령을 수행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철은 뒷걸음질 쳤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그는 소리쳤지만 녀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강하게 조여드는 듯했다. 맹견들은 그를 둘러쌌다. 이번에는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포위망을 형성했다. 강철은 자신이 이 개들의 포로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녀석들의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목 바로 옆에서 숨쉬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오만함을 집어삼켰다. 그는 완전히 무력해졌다. 지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강철의 눈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귓가에 울렸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 강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의 눈은 지혜의 등 뒤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셰퍼드견들을 번갈아 보았다. 녀석들은 여전히 지혜를 주시하며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어린 소녀의 손짓 하나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맹견들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관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권력이라는 허상 위에서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위세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더 이상 스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혜와 14마리의 셰퍼드견들 사이의 고요한 연결은 마치 그들만의 성역을 이룬 듯했다. 강철과 그의 부하들은 그 성역 밖에서 자신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움직이지도 소리 내지도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기이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강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며 동시에 민지혜라는 이름이 이 도시의 어둠 속에 깊이 각인되는 시작점이 될 터였다. 그날 밤 민지혜와 14마리의 셰퍼드견이 공장지대에서 벌인 기묘한 사건은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철과 그의 부하들은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맹렬한 맹견들이 어린 소녀의 손짓 한 번에 순한 양처럼 엎드렸다는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기이한 현상을 해석했다. 어떤 이들은 악마의 주술이라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기적이라며 신성시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민지혜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 평범한 소녀의 것을 넘어 알 수 없는 힘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 소문은 곧 강태진 국회의원의 귀에도 들어갔다. 아들의 치욕적인 패배는 그의 권력과 명성의 먹칠을 하는 일이었다. 강태진은 자신의 아들이 감히 어떤 어린애에게 당했는지 믿을 수 없었고 격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들에게 지혜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림자 같은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혜의 과거, 가족관계, 학교 생활 등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강태진은 이 사태를 단순한 싸움이 아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그 사건을 목격했던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박준형 전직 강력계 형사였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우연히 그날 밤 공장 지대 근처를 지나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14마리의 셰퍼드견에 둘러싸인 채 고요히 서 있던 민지혜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녀가 손짓을 하자 맹견들이 순식간에 복종하는 모습은 그의 오랜 형사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직업적인 호기심과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정의감에 이끌려 지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박준형은 오랜 인맥을 동원해 지혜의 배경을 조사했다. 그녀는 고아였고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특이하게도 어려서부터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육원 관계자들은 그녀가 아무리 사나운 동물도 금방 길들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 지혜의 능력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그 뿌리를 알 수 없었다. 박준형은 직감했다. 이 소녀는 평범하지 않다. 그리고 그녀가 강철과 얽힌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강철은 자신의 아버지가 지혜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보망을 통해 지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의 신복들은 지혜가 어린 시절 보육원에 맡겨질 때 그녀의 친부모에 대한 기록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서는 한 오래된 사진과 김씨라는 성을 가진 여인의 이름이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의 정보원 중 한 명이 뜻밖의 자료를 찾아냈다. 오래된 지역신문 기사였다. 수십 년 전 이 지역에 짐승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로 알려진 한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동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은 그들을 미신을 퍼뜨리는 사악한 존재로 여겼고 결국 그 부족은 잔혹하게 학살당했다는 비극적인 기록이었다. 기사 속에는 그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로 추정되는 여인의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강철은 기사를 읽고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우연의 일치에 직면했다. 지혜의 비범한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혈통의 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이 정보를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강태진 국회의원 또한 이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고대에 박해받았던 부족의 후예.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들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특히 그 부족이 가진 능력이 대중에게 신비롭게 받아들여진다면 더욱더 강태진은 지혜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강철의 복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가문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들에게 지혜의 존재가 가문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녀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은 피해야 했다. 대신 사회적으로 그녀를 고립시키고 그녀의 능력을 악용하거나 혹은 그녀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다. 강철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욕망이 싹트고 있었다.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지혜의 특별한 능력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었다. 그는 지혜의 능력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셰퍼드견들을 조종하는 모습은 강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혜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싶었다. 그녀를 길들이고 그녀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싶었다. 강철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지혜의 심리를 파고드는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지혜가 보육권에서 자랐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는 또한 지혜의 주변을 면밀히 살폈다. 그녀가 누구와 교류하는지, 그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강철의 신복들은 지혜가 보육원에 가끔 찾아가 어린 동생들을 돌봐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지혜가 아끼는 한 어린 여자아이, 수미가 있었다. 수미는 심장이 약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다. 강철은 이것이 지혜의 약점임을 직감했다. 그는 수미를 이용해 지혜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대신 수미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보육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혜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비열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보육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고 의료보험 적용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보육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보육권은 점점 어려움을 겪었고 수미의 치료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철의 그림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드리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혜는 매일 밤 보육권을 찾아갔다. 그녀는 수미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강철에 대한 증오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강철의 표적이 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박준형과의 만남을 통해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고 강철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눈은 이제 단순히 동물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의와 욕망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듯했다. 지혜는 알고 있었다. 강철은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집요한 상대라는 것을. 그는 이제 그녀의 육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는 잠자고 있던 고대의 힘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의 눈빛에서 읽었던 오만함과 무지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철은 지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터였다. 그가 그녀에게 건드린 것은 단순한 한 소녀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의 지혜와 연결된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어둠은 민지혜의 주변을 맴돌았다. 강철의 그림자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어 그녀를 서서히 조여오는 듯했다. 보육권의 재정 악화는 눈에 띄게 심각해졌고 수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다. 심장 약한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혜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강철이 교묘하게 보육권을 압박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그 압박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삼는 것과 다름없었다. 지혜는 강철의 비열함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강철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히 동물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 이제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과 악에 그리고 취약점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강철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려 했지만 지혜의 눈에는 그의 뒤틀린 영혼이 투명하게 비쳤다.
강철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지혜가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고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자신에게 바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보유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지혜에게 복종을 요구할 참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는 지혜를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다. 으리으리한 강태진 국회의원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강철은 지혜를 정원 한가운데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최고급 품종의 애완견 수십 마리가 갇혀있는 거대한 견사가 있었다. 녀석들은 지혜가 다가오자마자 사납게 지저댔다. 강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봐, 민지혜. 네가 동물들을 잘 다룬다고 들었다. 그럼 저 녀석들도 네 말을 듣게 할 수 있나? 그의 눈빛에는 지혜의 능력을 시험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지혜는 강철의 도발에 흔들림 없이 견사 안으로 들어섰다. 맹렬하게 지저대던 개들은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녀석들은 지혜의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다. 지혜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한 마리의 개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지혜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행복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 광경은 강철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개들이 지혜에게 순식간에 복종하는 것을 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지혜의 능력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강철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을 이었다. 좋아. 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너희 보유권이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군. 특히 수미라는 아이의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꾸민 짓이군.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철은 비웃었다. 내가 꾸민 짓이라고 증거라도 있나? 난 그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난 너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협력한다면 보육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수미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보육권 시설 개선까지. 지혜는 강철의 제안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자신이 강철에게 복종하면 수미와 보육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았다. 그녀는 강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순수한 악의와 함께 그녀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려는 추악한 탐욕이 가득했다. 지혜는 결심했다. 그녀는 결코 강철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건가? 지혜가 물었다. 강철의 얼굴에 승리감 어린 미소가 번졌다. 아주 영리하군.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하다. 네 능력을 이용해서 내 사업을 돕는 거야. 예를 들면 잃어버린 가축을 찾거나 특수 목적견을 훈련시키거나 물론 네가 원치 않는 일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널 귀찮게 하는 사람들의 애완견을 길들이는 일 같은 거 말이야.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그는 지혜의 능력을 범죄에 이용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난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건가? 네가 거절하면 수미는 어떻게 될까? 보육권은 어떻게 될까? 그는 협박의 강도를 높였다. 난 너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군. 특히 그 약한 아이 말이야.
네가 날 거절하면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될 거야. 모든 건 네 책임이지.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강철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이 악마 같은 자는 그녀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고대의 지혜가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너를 약하게 만든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라. 지혜는 숨을 고르고 강철을 응시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취해 있군. 강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철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약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하지만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강철은 지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되찾았다. 겨우 그 어린 소녀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봐라. 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옥이 될 테니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강철의 저택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가득했다. 강철은 그녀의 약점을 건드림으로써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강철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전략이 빠르게 그려졌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의 능력을 탐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 그를 세상에 폭로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강철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파헤칠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준형 전직 형사의 조언과 보육권의 어린 동생들, 특히 수미의 존재는 그녀에게 싸울 이유와 강인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지혜는 밤늦도록 자료를 찾아보고 강철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그녀는 강태진 국회의원과 강철이 얽힌 부패 사건들에 대한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이다. 지혜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에게 준 압박이 결국 그를 올가매는 덫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강철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의 오만함과 그녀의 능력을 향한 탐욕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이 어둠 속에서 지혜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적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깨달았다. 밤은 깊었지만 민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강철의 비열한 제안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투지를 완전히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위협을 감수하지 않을 터였다. 이제는 그녀가 사냥꾼이 되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강철이라는 거미줄을 끊어낼 차례였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지혜는 가장 먼저 박준형 전직 형사를 찾아갔다. 그는 지혜가 다시 찾아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박준형은 낡은 사무실에서 먼지 쌓인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지혜를 보자마자 그 눈빛에는 다시금 형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올 줄 알았어. 박준형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강철, 그 녀석이 널 그냥 둘 리가 없지. 지혜는 차를 받아들고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강철의 제안과 보육권에 대한 압박, 그리고 수미의 상황을 박준형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박준형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강태진 국회의원과 강철 부자의 부패에 대해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좌절했던 터였다. 그 녀석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박준영은 한숨을 쉬었다. 보유권에 대한 압박은 교묘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수미를 인질로 삼으려 했다는 건 명백한 협박이지. 문제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제가 찾을 겁니다. 강철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박준형은 지혜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확고한 결의를 읽었다. 어떻게 도울까? 강철과 강태진 국회의원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세요. 지혜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불법적인 자금 거래, 사업 비리, 그들이 연루되었던 모든 사건 파일, 그리고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오랜 형사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진 부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활동하던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과 접촉했다. 그들 또한 강태진의 권력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지만 지혜라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지혜는 박준형이 건네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강철과 강태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건들을 발견했다. 재개발 지역의 불법 토지 매입, 환경 규제 완화, 로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철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동물 도박장이었다. 그곳에서는 투경과 같은 잔인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희생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혜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약하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혜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강철과 강태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들의 부패한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강철의 사업 때문에 재산을 잃은 노인, 투견 도박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개를 잃은 젊은이, 그리고 강태진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명예가 실추된 전직 공무원도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지혜를 경계했다. 어린 소녀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에 믿음을 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그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읽어냈고 그들이 사랑했던 동물들의 감정을 느끼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는 투견 도박장에서 죽어간 개들의 고통과 분노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그들의 눈에서 믿음을 이끌어냈다. 지혜의 눈빛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지혜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철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위장회사, 그의 은밀한 모임 장소, 그리고 강태진 국회의원이 자주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아지트까지. 이 정보들은 박준영이 수집한 자료와 결합되어 강철과 강태진의 범죄 행위를 꿰뚫는 강력한 퍼즐 조각이 되었다. 특히 강철의 불법 동물 도박장에 대한 정보는 지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지혜는 그곳에 갇힌 동물들의 절규를 마음속으로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그녀에게 더 큰 분노와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용한 강철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지혜는 동맹들과 함께 밤늦도록 강철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녀는 그의 습관, 그의 만남, 그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사용했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의 이중적인 삶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혜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투명하게 보였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지혜에게 기회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지혜는 강철이 한적한 외곽 지역의 폐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다. 그곳은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강철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도박장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 건물의 주변에 있는 들개들과 길고양이들과 교감했다. 녀석들은 지혜에게 건물의 내부 구조, 경비원의 배치, 그리고 갇혀있는 동물들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동물들의 눈은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지혜는 강철의 도박장에 대한 정보를 박준형과 새로운 동맹들에게 공유했다. 그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이들은 강철이 자신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지혜와 함께 강철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구현할 것을 맹세했다. 지혜는 그들에게서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을 얻었다. 바로 신뢰와 연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혜는 이제 방역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에게 가했던 압박, 보유권과 수미를 위협했던 그 비열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강철과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철의 가장 큰 오만함은 바로 자신과 같은 약해 보이는 소녀를 무시했던 것이며 이 무시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민지혜의 전략은 강철의 심리를 꿰뚫는 데 집중되었다. 강철은 자신의 능력과 권력에 대한 확신이 지나쳤고 지혜와 같은 약자를 철저히 경멸했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지혜는 강철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하며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자 강철과 강태진 국회의원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에 드러낼 거대한 그림이었다. 지혜는 박준형 전직 형사와 동맹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지혜의 대담함과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강철의 불법 동물 도박장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계획은 모두의 분노를 자아냈고 동시에 강철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곳은 강철의 가장 큰 비리이자 그의 탐욕과 잔인함이 집약된 곳이었다. 강철은 분명히 저에게 연락할 겁니다.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그는 제가 겁을 먹고 결국 항복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시 연락하면 저는 그에게 역제안을 할 겁니다. 그의 사업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그의 비밀 장소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 거죠. 박준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계획이야. 하지만 효과적일 수도 있어. 강철은 내 능력을 탐내고 있으니 네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며칠 후 예상대로 강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봐, 민지혜, 잘 생각해봤나? 네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면 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야.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철은 비웃었다. 내깎게 감히 조건을 내세워 건방지군. 나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려면 당신의 가장 은밀한 사업을 직접 봐야겠어요.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당신이 동물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나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강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불법 도박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의심을 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이 자신의 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장소에 그녀를 불러들여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조하, 네 배짱 한번 대단하군. 강철은 결국 승낙했다. 그럼 내일 밤 내가 보낸 차를 타고 와라. 주소는 따로 알려주지 않겠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지혜는 강철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녀는 박준영과 동맹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마지막 단계의 계획을 논의했다. 계획의 핵심은 강철의 도박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이용해 강철과 강태진의 부패를 동시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밤 지혜는 강철이 보낸 고급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운전수는 말없이 차를 몰았고 지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했고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외곽의 폐건물 단지였다. 낡고 거대한 창고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인적 없는 황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철의 신복들이 지혜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녀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의 모습 그대로 그들 앞에 섰다. 강철은 도박장 내부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이었다. 거대한 투견장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핏자국이 선명한 우리 안에는 굶주리고 지친 맹견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었다. 녀석들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동물들의 절규와 고통이 지혜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요함을 유지했다. 자, 어때 네가 좋아하는 동물들이다. 강철은 조롱하듯 말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은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일 뿐이야. 내 능력으로 이 녀석들을 더 잘 싸우게 만들 수 있다면 너에게도 큰 보상이 있을 거다. 지혜는 강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이 생명들을 도구로 여기는군요. 당신의 탐욕을 위해 잔인하게 이용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강철은 비웃었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 감성팔이는 보육원에서나 해. 네가 할 일은 이 녀석들을 훈련시켜서 내 돈을 불려주는 거야. 할 수 있겠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녀석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신복들을 모두 내보내세요. 누구도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녀석들의 상태를 봐야겠어요. 어떤 녀석들이 가장 잠재력이 있는지. 강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혜의 제안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다. 좋아, 내보내지. 하지만 감히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이곳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시가 철저한 곳이니까. 강철은 신복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다.
강철 또한 지혜의 능력을 관찰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신복들이 모두 나가자 지혜는 견사 안으로 들어섰다. 굶주리고 지친 맹견들은 그녀에게 으르렁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지혜는 천천히 한 마리 한 마리의 눈을 응시하며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길이 녀석들의 몸에 닿자 녀석들은 거짓말처럼 진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녀석들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읽어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 대신 슬픔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지혜는 미리 준비해온 소형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박준영이 몰래 건네준 것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카메라를 켜고 투견장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강철의 비리 증거를 영상에 담기 시작했다. 학대받는 동물들의 모습, 불법 도박의 현장, 그리고 강철이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강철의 개인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에 대한 단서까지 얻어냈다. 동물들의 기억 속에 강철의 사악한 행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조각조각 남아있었던 것이다. 강철은 지혜의 행동을 의심했지만 그녀가 마치 동물들과 교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속였다. 그는 자신이 지혜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혜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견사에 갇힌 맹견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오직 동물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파동이었다. 그녀는 녀석들에게 자유를 약속했고 자신을 도우면 그들의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설득했다. 녀석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혜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식했다. 지혜는 투견장 한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강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강력한 예고가 담겨 있었다. 강철은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곧 그 비웃음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서곡이 될 것임을 알게 될 터였다. 강철의 불법 도박장은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흥청거리고 있었다. 잔인한 투견 시합이 한창이었고 술에 취한 도박꾼들의 고함소리가 낡은 창고 건물을 가득 채웠다. 강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맹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 소녀의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눈을 가리고 있었다. 지혜는 투견장 한가운데서 마치 맹견들과 대화하듯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맹견들의 눈빛은 서서히 변해갔다. 광기로 가득했던 눈동자에서 점차 슬픔과 혼란,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서렸다. 지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녀석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자유와 복수를 약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파동으로 녀석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좋아, 이제 됐다. 지혜는 강철을 향해 말했다. 이 녀석들은 오늘 밤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죠. 강철은 지혜의 알 수 없는 말에 의아했지만 곧 비웃었다. 네가 감히 날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 어리석은 소리는 집어치워. 이제 보여줘.
내 능력을. 지혜는 조용히 투견장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강철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투견장 안에 있던 맹견들이 일제히 지혜의 손끝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강철에 대한 복종심이 아닌 지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가득했다. 도박꾼들은 웅성거렸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지혜의 손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맹견들은 일제히 쇠사슬을 끊어낼 듯이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은 투견장 한가운데서 서로 싸우는 대신 일제히 강철과 그의 신복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도박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투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철은 경악했다. 뭐야, 녀석들 공격해 어서. 그는 소리쳤지만 맹견들은 그의 명령을 무시한 채 오직 지혜의 지시만을 따르고 있었다. 녀석들은 강철의 신복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아비규환 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때 지혜는 미리 준비해둔 확성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또렷하게 도박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곳은 불법 투견 도박장입니다. 강철과 강태진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불법 자금이 오고 갑니다. 모든 장면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강철은 분노로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날 배신해. 그의 얼굴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맹견 한 마리가 강철의 앞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강철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강철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박준영 전직 형사와 그의 동맹들이 도박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기자들과 경찰 관계자들도 있었다. 지혜가 촬영한 증거 영상은 이미 박준영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그 영상을 이용해 언론과 사법기관에 강철의 비리를 폭로한 후였다. 그들은 현장에서 강철의 불법 행위를 체포할 작정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은 강철의 추악한 모습과 아수라장이 된 도박장을 향해 셔터를 눌러댔다. 박준영은 강철에게 수갑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강철 씨, 당신을 동물학대, 불법 도박장 운영,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철은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그녀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절규했지만 그의 절규는 맹견들의 으르렁거림과 기자들의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강태진 국회의원 또한 아들의 체포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지혜가 확보한 증거 영상과 박준영,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협력은 너무나 강력했다. 강태진의 이름 또한 불법 자금과 투견 도박장의 배우로 지목되었고 그의 정치 생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지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한 소녀가 거대한 권력과 부패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그녀는 투견장 우리에 갇혀있던 동물들을 풀어주었다. 녀석들은 자유를 되찾은 듯 지혜의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광기가 아닌 평온과 희망이 가득했다. 강철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불법 도박장은 폐쇄되었다. 강태진 국회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론의 비난과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비록 더디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개인적인 힘을 넘어 사회의 부패를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었다. 밤은 깊어지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투견장의 끔찍했던 흔적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혜는 그곳에 남아 자신을 따르는 맹견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강철과 강태진의 몰락은 이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에 한 줄기 빛을 들이우는 계기가 될 터였다. 새벽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찾아왔다. 어제의 광란과 소란은 멀리 사라지고 강철의 불법 도박장은 경찰의 통제 아래 고요함을 되찾았다. 민지혜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셰퍼드견들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광기가 아닌 평온함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혜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지혜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강철과 강태진의 몰락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대의 지혜와 연결된 생명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박준형 전직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잘했어, 지혜.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형사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준형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겸손할 필요 없어. 내 용기와 능력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일이야. 이제 강철은 물론이고 강태진 국회의원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도시는 이제 더 안전해질 거다. 강태진 국회의원은 아들의 체포와 함께 연루된 모든 비리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결국 사임하고 검찰의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화려했던 정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권력과 부를 탐하며 약자들을 짓밟았던 그의 행적은 만천에 드러났고 시민들의 비난은 거세게 쏟아졌다. 강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시가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온 것이다. 지혜는 보육원으로 돌아갔다. 수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보육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혜는 수미의 손을 잡았다. 수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보육원의 재정적인 문제도 박준형과 그를 돕던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보육원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물들의 수호자라 불렀고 그녀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칭송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혜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출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동물들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도시의 어둠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어느 날 지혜는 박준형과 함께 조용히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푸른 들판 위로 풀내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멀리서 양떼를 지키는 shepherd견 몇 마리가 보였다. 녀석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 주위를 맴돌며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박준형이 물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아마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도움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많아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도울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강물처럼 깊고 밤하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철과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약한 존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었다. 11마리의 shepherd견에 둘러싸여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던 어린 소녀 민지혜. 그녀의 한 번의 손짓은 단순히 맹견들을 길들인 것을 넘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고 정의를 구현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연민의 힘을 일깨우는 전설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났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